안녕하세요. 시아병원 응급의료센터 최영수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아병원 응급의료센터 곽장 간호사입니다. 시아병원에서 알려주는 추석 응급 상황 이렇게 대처하세요. 온 가족이 모인 추석 안전사고에 항상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추석은 벌초의 계절이기 때문에 벌초와 관련된 안전사고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더욱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하겠습니다. 벌초 도중 열상을 당했을 경우 당황해서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타이밍을 놓치기 쉬운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정말 벌초 작업이 싫습니다. 왜냐면 사고를 눈앞에서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였어요. 옆 산소에서 어떤 아저씨가 벌초 작업을 하시다가 예초기 칼날에 종아리 쪽이 엄청 많이 찢어진 걸 봤습니다. 응급처치라면서 소독한다고 소주를 엄청 들이붓던데 피는 안 멈추지 아저씨는 거의 울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아저씨 소독은 확실하게 되셨겠죠? 벌초 작업하다 상처가 나거나 찢어지면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석 되면 예초기 사고 정말 많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렇죠. 팔, 다리 등 예초기 칼날에 베어서 직접적으로 수상을 입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돌이라든지 딱딱한 물건이 튀어서 다쳐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초기 칼날은 각종 흙과 연지들로 오염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세균 감염의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소주로 응급처치한 아저씨도 너무 걱정되는데요. 급할 때 소주를 소독제 대신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주는 소독에 필요한 충분한 알코올량이 들어있지 않고요. 그 외에 다른 여러 첨가물들이 있기 때문에 감염이나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피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포비돈 요오드나 과산화수소와 같은 소독약 또는 연고를 발라도 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주변 소독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혈과 상처 부분 오염물질들을 제거하는 데 방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열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래도 열상이 있을 경우에는 맨 처음 해야 될 것은 지혈이고요. 상처를 만지기 전에 조금 감염 요소들은 배제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장갑이 있으면 그걸 착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소독거즈나 깨끗한 천으로 상처 부위를 완전히 덮어주고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팔이나 다리에서 피가 나는 경우에는 압박을 가하면서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조금 높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혈 후 출혈이 멈추면 깨끗한 수건을 사용해서 재출혈이 되지 않도록 거즈를 고정하고요. 응급처치 후 응급실에 방문해서 빨리 봉합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초기 칼날이나 과도, 식칼 등 날카로운 물건에 생긴 깊은 열상은 반드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하는데요. 심한 출혈일 때는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깊은 열상 같은 경우에는 상처에서 나는 피가 십자박동에 따라 달라지거나 뿜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동맥출혈일 가능성이 많죠. 10분 이상 압박을 시행해도 지혈이 잘 되지 않을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119에 연락을 해서 의료진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엊그제 달걀 프라이를 만들다 기름이 조금 튀었는데요. 엄청 따갑더라고요. 옆에 있던 엄마가 얼음팩을 만들어주면서 대고 있으라고 했어요. 다행히 많이 된 게 아니라서 병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곧 추석이고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라 엄청 많은 양의 전을 부쳐요. 한 번 다치니까 괜히 좀 겁나네요. 전 부치다가도 다치게 될까 봐요. 추석엔 진료를 하는 병원이 많지 않은데 이럴 땐 엄마가 해준 것처럼 얼음팩 하고 있으면 될까요? 과장님, 사연처럼 실제로 전을 붙이다가 심하게 되어서 응급실에 방문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화상을 입었을 때 얼음팩을 대고 있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얼음을 직접 화상부에 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상부의 혈압약을 감소시켜 상처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통증도 더 악화시킵니다. 일반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화상 단계별 증상에 대해 알려주시겠어요? 화상은 크게 1도, 2도, 3도, 4도로 나뉘는데요. 4도 화상은 매우 깊은 화상이고 이것은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되는 좀 중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고요. 1도 화상은 피부가 빨갛게 붓고 통증이 있으나 물집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2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까지 함께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물집이 생기며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며 극심한 통증이 함께 동반됩니다. 3도 화상은 이제 표피, 진피를 거쳐 지방층까지 함께 손상된 것을 말합니다. 물집과 통증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부가 하얗게 변하거나 검은색, 갈색을 띠기도 합니다. 환부가 부어오른 느낌보다는 가라앉은 모양새를 보이며 땀샘과 모낭까지 함께 손상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화상은 정도에 따라 처치 방법 또한 달라질 수 있는데요.
1도 화상의 경우 흐르는 물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환부를 담가 열기를 식힌 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화상 연고를 바르고 자외선 및 외부와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한다면 일주일 이내에 화상을 입은 표피가 벗겨지면서 금방 회복이 가능한데요. 2도와 3도처럼 깊은 화상의 경우 반드시 병원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 방문 전에 할 수 있는 처치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2도 화상으로 인해 물집이 생기고 피하 조직에 부종이 발생했을 때는 상처 부위가 공기에 노출되어 세균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집을 건드리지 말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내원하셔야 합니다. 3도 화상의 경우에는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 말단이 손상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자가 진단 및 치료에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 관련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만약 옷을 입은 채 화상을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을 벗으려 애쓰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먼저 찬물을 끼얹는 게 좋습니다. 옷 위로 찬물을 부어 환부를 시킨 후 천천히 옷을 벗거나 아니면 잘 벗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위로 잘라서 제거하는 등 상처의 자극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깨끗한 거즈 등으로 상처 부위를 잘 감싸고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과장님, 화상을 입었을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있잖아요. OX 퀴즈를 통해 쉽게 알려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첫 번째, 화상을 입었을 때 물집을 터뜨려도 된다? 정답은 X. 절대 안 된다입니다. 물집은 감염을 막고 피부를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임으로 터뜨리게 되면 2차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상처 부위가 공기에 닿으면 세균 감염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절대 터뜨리지 마세요. 화상 부위에 된장이나 간장, 감자 등을 붙이면 열감이 내려가서 치료에 도움이 된다? 정답은 이번에도 X입니다. 이 역시 2차 감염 위험이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화상 유발 물질을 제거 후 깨끗한 거즈나 수건으로 화상 부위를 덮어 화기를 제거해 주시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민간요법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치료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환자의 장신구나 금속류는 제거해야 된다? 정답은 이번엔 O입니다. 장신구나 금속류를 착용하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화상이 깊어지며 부종이 생기면서 제거하기 힘들어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열상과 화상을 입었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안전수칙 잘 지키셔서 모두 사고 없는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사고에는 365일 24시간 여러분을 위해 불을 켜고 있는 시화병원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